네, 저희는 이제 곧 개장할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만나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우선 어제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장 미국장이 좋았으니까 소폭 상승 출발했고요. 근데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아마 중소형 중에 대한 아니면 그 테마형 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눈에 띄게 약화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리튬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하이난 무역지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반대로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상업 우주항공 종목들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뭐 조금은 그 압력을 좀 받았고요. 어제 귀금속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이 현물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랠리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고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이렇게 해서 이제 맞물린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상해 선물거래소에서 은 가격이 선물 가격이 어제장에 4.3% 상승하면서 아마도 12월 누적 상승률이 거의 은만 따진다 그러면 25%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AI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2026년까지 AI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경쟁 업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발표했는데 그게 약 미국 달러로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 AI 프로세서를 거의 절반 정도를 구매를 하겠다라 얘기를 했고 그중에 이제 그 발표를 한 것 중에 그 엔비디아의 H200 GPU 2만 개를 선 주문할 거고요. 지금 이 GPU 가격은 한 개당 US 달러로 거의 2만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AMD의 i308 AI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가속기를 4만 개에서 5만 개 주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나 AMD 반도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선적지로서 아니면 술지지로서 격전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장 중에 홍콩 IPO 요즘도 아직도 핫한데요. 제가 홍콩 거래소 근무에서 근무하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맨날 보는데 거의 매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승자가 있고 패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엔 누오비칸 AI 관련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상장 첫날 383% 굉장히 급등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칭송 헬스 기업 같은 경우에도 160% 정도 상승했었는데 다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한엑스 바이오팜이라는 그 바이오 종목은 청약률이 거의 3,000배 이상 가까이 됐었는데도 이제 그레이 마켓도 또 존재하거든요. 거기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보여줬었는데도 실제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46.3% 급락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떨어진 종목도 있다. 그래서 IPO 홍콩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런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 반응이 나온 다양한 섹터들 그리고 기업 이슈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AMD까지도 등판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의 이런 경쟁,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켜볼 만하겠네요. 자, 한편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리튬 배터리 섹터의 흐름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이쪽 섹터 제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외에 그 뒤에 있는 공급 라인들에 대한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CB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나중에 해낼 때 그 냉각을 해야 되니까 액체 냉각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소식은 뭐냐면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2026년 최종 공급 업체를 선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될까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선물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업계에 있는 11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가격 상승과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리튬 배터리 관련 재고 소진이 많이 됐다. 그리고 공급 쪽 측면에서는 CATL이 광산을 통해 가지고 리튬 그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이 차질을 그거에 대한 이제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전기차나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수요죠. ESS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저장 수요는 아직도 견고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리튬 그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거 관련해서 리튬 배터리 업체들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 거의 9에서 10%대 아주 강한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홍콩 증시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중에 캐세이 퍼시픽이 7% 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죠. 왜냐하면 홍콩 이제 그 고용주들을 보면 아마 홍콩 정부 고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HSBC 은행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캐세이 퍼시픽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 지금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보안법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실 홍콩이 금융 그 허브로서의 위치, 뭐 싱가포르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시기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거기서 주가나 아니면은 거의 뭐 구조조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겪을 정도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종목 본 그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 캐세이 퍼시픽이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2년 연속 다시 한번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캐세이 퍼시픽 주가가 거의 7.2% 정도.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7.2% 올랐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큰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그 지난해 순이익을 올해 다시 초과했다. 이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연간 성장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인적 이동 아니면 물류 이동, 홍콩과 다른 국가들 간에 그리고 홍콩 금융 허브로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뭐 캐세이 퍼시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양질의 외국인들 얘네 백인들이 많이 빠져나왔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근데 다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인력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콩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 지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캐시이 퍼시픽이 전한 이 반가운 소식을 통해서 또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가올 중화권 증시, 그리고 이제 증시와 관련된 일정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우선 증시는 약간 다소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다른 증시들이 벤치마크로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상승해서 출발할 거라 생각하고 오후장에 어떤 탄력을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책이 내년 춘절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중국이 이제 고가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중앙 집중식 조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전망이 있고요.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더 이상 진행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물론 중국 상무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바로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관세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뭐 근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SMIC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제조업 CPU 제조업체죠. 그래서 모바일하고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일부 생산품 가격을 10%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변경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의 굉장히 호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칩이라든가 이 가격들을 상승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라서 그리고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이 2025년 4분기에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거의 63에서 67% 기록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식 가이던스인 58%보다 윗도는 수준이라서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메모리 부분의 수익성이 TSMC가 가장 잘하는 파운드리의 수익성을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단기적으로 메모리 시장 확대의 주요 동력이 가격이 급격한 상승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하고 메모리하고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뒤집어진 게 거의 8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가 메모리 쪽으로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베이징에서 이제 그 L3 레벨 3 자율주행을 허용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충칭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일선 도시 베이징에서 지금 번호판 3장을 발급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오후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2시에 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일은 크리스마스를 휴장이고요. 26일은 박싱데이라서 휴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트레이딩 할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증시 오늘 반장 25일과 26일은 휴장입니다. 이 점 같이 꼭 체크를 해보시죠. 12시에 퇴근하신다는 말씀에 살짝 더 미소가 밝아지신 것 같은데 네, 상무님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